혹시 새벽녘에 음식물 봉투를 들고 나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 밤새 뒤척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쓰레기 하나 잘못 버렸을 뿐인데 낯선 고지서가 현관에 놓일까봐 노심초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살의 환경학과 교수 이준호입니다. 대학에서 지구 환경을 연구하고 가르친 지 35년이 지났지만 강단보다 더 자주 향하는 곳은 매립지와 선별장, 그리고 골목 어귀의 쓰레기 배출 장소입니다. 현장에서 마주치는 어르신들께서 입을 모아 하소연하십니다. 평생 분리수거 잘한다고 자부했는데 뜻밖의 30만 원 과태료가 날아왔다고요? 규정이 눈 깜짝할 새 바뀌는 데다 단속 방식은 디지털로 무장하면서 예전 기억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조항 사이에 숨어 있는 함정을 전부 끄집어내고 하루아침에 과태료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다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을 보내주시면 앞으로도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제 연구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70대 어머님께서 갈비뼈를 음식물로 버렸다가 30만 원 고지서를 받으셨다는 이야기였는데 갈비탕은 음식이니 뼈도 음식물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조사해보니 비슷한 이유로 벌금을 낸 가정이 한 동네에서만 10곳이 넘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먼저 최근 쓰레기 단속이 얼마나 정교해졌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단지마다 사각지대 없는 초고화질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는 봉투의 크기와 색은 물론 투명한 비닐 너머 내용물까지 판독해 줍니다. 여기에 번호판 인식 시스템과 인공지능이 결합해 특정 시간대에 규정 외에 봉투가 놓이면 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최소 금액도 10만 원부터 시작하고 3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단속이 강해진 첫 번째 이유는 재활용품의 오염률 기준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한 톤에 음식 찌꺼기 500g만 섞여 있어도 출하가 거부되고 선별 라인을 멈춰 세정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비용이 고스란히 관리비와 지방세로 돌아오니 지자체에서는 강력한 단속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음식물 쓰레기 구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이요, 먹을 수 없으면 일반 쓰레기입니다. 갈비뼈, 닭뼈, 생선가시는 모두 날카롭고 단단해 동물 사료로 쓰이지 못하니 일반 쓰레기가 됩니다. 계란 껍데기도 같은 이유로 일반이고 양파나 마늘 껍질, 파 뿌리, 옥수수대처럼 매운맛이나 질긴 섬유질이 강한 부분도 일반입니다. 반면 수박 껍질, 바나나 껍질, 고구마와 감자 껍질은 비교적 잘 분해돼 음식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치는 짠맛 때문에 그냥 버리면 염도가 높아져 발효 탱크가 망가지니 물에 두세 번 헹궈 염분을 빼고 넣어야 음식물로 인정받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 같은 장류도 염도가 높아 사료화가 불가능하니 일반으로 버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라스틱은 작은 기름방울 하나가 선별 라인을 멈추게 만듭니다. 치킨이나 삼겹살을 담았던 용기는 깨끗이 씻어 냄새까지 없애야 재활용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 고민될 땐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편이 오히려 피해를 줄입니다. 플라스틱 아래의 삼각형 표시는 재질 번호인데 1번, 2번, 4번, 5번은 비교적 쉽게 재활용되지만 3번, 6번, 7번은 처리 과정이 까다로워 대부분 일반으로 분류됩니다. 과자 봉지나 라면, 포장, 아이스크림, 은박 포장 같이 여러 재질이 섞인 비닐류도 일반에 속합니다. 종이는 겉보기보다 함정이 많습니다. 기름 묻은 치킨 박스 바닥은 일반이고 기름이 닿지 않은 뚜껑만 종이류로 넣어야 합니다. 우유팩은 헹구고 펼쳐 말려 전용 수거함에 넣어야 재활용이 가능하고 영수증이나 사진처럼 특수 코팅된 종이는 일반입니다.
캔과 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한번 헹구면 대부분 재활용되지만 살충제 캔 부탄가스통은 남은 가스를 빼고 구멍을 뚫어야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유리병은 투명 갈색 녹색을 나눠야 하고 깨진 유리는 신문지에 싸서 일반 봉투에 넣고 유리가 들어있다는 글씨를 적어 두어야 환경미화원이 다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잘 분리했어도 배출 시간을 어기면 과태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개 밤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만 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음식물이 낮에 나와 있으면 고양이나 까마귀가 봉투를 뜯어 거리가 지저분해지고 추가 청소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공휴일이나 명절이 끼면 하루씩 밀릴 수 있으니 동사무소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공지를 달력에 옮겨 두시면 좋습니다. 봉투도 중요합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구마다 봉투 색깔과 로고가 달라 옆 동네 봉투를 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음식물 봉투는 물기가 많으면 찢어지기 쉬워 악취와 벌레가 생기니 체에 받쳐 물기를 빼거나 신문지를 넣어 흡수시킨 뒤 배출하셔야 합니다. 대형 쓰레기를 몰래 버리면 벌금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지자체는 무단 투기 영상을 단지 커뮤니티에 공개해 주민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파나 장롱 같은 큰 가구는 동사무소나 지자체 앱으로 신고해 스티커를 붙이고 수거 날짜 전날 밤에 내놓아야 안전합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텔레비전 같은 전자제품은 국가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집 앞까지 와서 가져갑니다. 휴대전화는 지하철역이나 대형마트 수거함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폐의 약품을 무료로 받아 처분하고 형광등이나 LED 전구는 깨뜨리지 않은 채 전용 수거함에 넣어야 합니다. 페인트나 유기용제 잔량은 환경안전센터나 지자체 행사 날을 이용하면 됩니다. 헌옷을 넣는 의류 수거함은 깨끗하게 세탁해 건조시킨 뒤 넣어야 다른 옷까지 재활용될 수 있으니 젖거나 곰팡이가 핀 옷은 일반으로 버리는 편이 낫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나 껍질은 미끄러질까 걱정돼 일반으로 버려야 하냐고 물으시는데 사료화 과정에서 당분이 높아 오히려 음식물입니다. 식용유가 남았을 때 신문지에 흡수시켜 일반 봉투에 넣어도 되지만 500ml 이상이면 사용한 기름 수거함이나 지정 업체에 맡기는 편이 좋습니다. 종이컵은 내부가 코팅돼 있어 일반입니다. 치킨용 종이 포장에 알루미늄이 붙어 있다면 기름이 묻지 않았어도 일반이고 반려견 사료 포장처럼 복합 재질 비닐도 일반입니다. 고장난 우산은 비닐천을 제거해 금속대만 고철로 보내고 비닐은 일반으로 분류합니다. 인덕션용 프라이팬 손잡이는 플라스틱이라 일반이고 팬 몸체만 고철 수거함에 넣으면 됩니다. 전자담배 카트리지는 잔여 액상이 남아있으면 환경안전센터로 보내고 깨끗이 씻어도 재질이 복잡해 일반입니다. 텀블러 실리콘 패킹은 실리콘이 재질 번호 7번이라 일반이고 스티로폼 박스 안에 비닐이 붙어 있으면 뜯어내기 어려워 통째로 일반으로 보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복잡하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헷갈리면 동사무소나 관리사무소에 먼저 묻는다. 크거나 위험해 보이는 전자제품과 화학제품은 무조건 따로 배출한다. 애매하면 재활용통이 아니라 일반 쓰레기로 보내 전체 시스템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5가지 핵심 문장을 냉장고에 붙여두면 더없이 든든합니다.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것은 일반이다. 우리 동네 배출 시간과 요일은 달력에 표시해둔다. 냄새 남은 플라스틱은 일반으로 보낸다. 대형과 전자화학 폐기물은 신고 후 스티커나 방문 수거를 이용한다. 모르면 먼저 질문한다. 오늘 이야기가 길었지만 고지서 한 장이 가져올 충격과 손실에 비하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손주, 손녀에게 깨끗한 동네를 물려주려는 마음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과 이웃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저는 더 성실한 정보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언제든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모두 읽고 다음 영상에서 해결책을 들고 오겠습니다. 과태료 걱정 없는 안전한 생활과 건강한 지구를 위해 저는 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